박상용 검사 탄핵 관련한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박상용 검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자그마치 111번을 검찰청으로 불러낸 검사들은 나오지 않고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이화영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으니 세상이 거꾸로 돼도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겁니까? 뭐를 숨기기 위해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국감 때 꼭 나오게 하고, 안 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법적 조치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원장께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이화영 증인이 재판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연어도 갖고 왔고 술도 갖고 왔어. 그래서 파티도 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이야기하라고 계속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김성태, 방용철, 그리고 안보수, 이화영, 그리고 쌍방울 임원들, 그리고 거기 박상용 검사도 있으면서 이런 회유와 조작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검사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정 기록을 내놔라. 그래서 일부를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자그마치 이화영 전 지사를 111번을 검찰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139번을 불러냅니다. 뭐가 두려워서 말을 막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출정 기록을 다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는 와서 자기가 몇 번을 불렀는지,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몇 번을 불렀는지 해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일요일이에요. 이화영 옥중 녹취에 의하면 일요일 같은 때는 쌍방울을 시켜서 육회 비빔밥, 언어 요리 등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이날 김성태는 1시 11분, 방용철 1시 11분, 이화영 1시 11분에 똑같은 시간에 출정하고 들어올 때 11시 1분에 똑같이 3시 들어옵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5월에서 7월까지 10번이 넘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나가고 똑같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형집행법 위반이에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 자, 발언 정리해 주세요. 적당히 하세요. 위원장님께 요청하는데요. 이번 자료를 전부 다 받아주십시오. 출처 기록 자료를 다 받아주고 박상용 검사 등 법무부와 검찰청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을 겁니다. 다 제출하라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서영교 의원님의 의사형 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서영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발언 내용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귀에 거슬리는 것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끼어들어서 발언을 방해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사례 같은 경우 서영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소란을 피우거나 방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라고 수백 번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거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내용 중에 저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살펴보다가 실제로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출정을 시켰더라고요. 출정 기록만 있어요. 날짜만. 보니까 제가 다 세봤어요. 그 짧은 기간에 총 36회
386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그 2023년 5월 6월 동안 27회를 집중적으로 불러드렸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술회유, 연어파티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화영 증인만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같이 불렀던 사람들, 김성태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정 기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차 제가 청문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 기밀이거나 북한 관계라든가 외교 관계 아니면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지금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빨리 제출하세요. 지금 의원들이 의결로서 자료 제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서울구치소 갔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교정본부장을 제가 한번 꾸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법원은 공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유출이 외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제출했고 국회에는 공개되고 유출이 될 것 같으니까 제출 안 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해서 저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았고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도 교정본부장이 질타를 받았을 겁니다. 똑같은 것이 지금 반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의원들께서 출정 기록, 김성태 등등 관련인들 출정 기록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잠깐 빼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유상범 간사님께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청문회를 할 수 있고 신문을 할 수 있냐 법상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법 규정을 제 생각이 아니라 법 규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회법 해설입니다. 국회법 해설인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재판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법권의 독립과의 관계, 일반적인 사법행정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는 가능하지만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관련되거나 법관의 소송 지위, 재판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아마 유상범 간사님은 여기까지를 강조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상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읽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법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